국제외 사역으로서 첫 번째 이제 중국인 유학생, 중국 유학생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근현대사,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 그 다음에 중국인의 기독교관, 그 다음에 이제 중화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예수 진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근데 주제는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되는데, 주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첫 번째가 중국은 왜 사회주의를 갖는가? 네? 왜 중국은 왜 사회주의를 갖는가? 사회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인의 철학관과 종교관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경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주님의 사랑을 중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왜 사회주의를 갖는가? 그것은 크게 보면은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구망이라고 하는데요. 구할 구자에다가 망할 망자, 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첫 번째 우리 유인물이 나온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편 전쟁은 영국이 이제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서 재배는 인도에서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은이 유출되고 그걸로 인해서 청나라가 반발하면서 영국과 전쟁이 났던 그걸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인들, 특히 서구의 중국 사람들 말에 비하면 서구의 제국주의가 중국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땅도 뺏어가고 주권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쟁에 인해서 굉장히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죠.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 위기의 탈출을 사회주의로 받느냐면 제국주의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 제국주의의 반대 세력인 당시의 소련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으로 반사회주의 제국주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반제국주의 노선을 기치를 내걸으면서 결국은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을 잘 알고 무슨 마르크스의 심취해서 사회주의를 간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방에 따라오셔야 돼요. 귀찮으면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게 1920년대에 전 세계에 굉장한 자본주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경제 공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지신들이 거의 망해가는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뭐냐? 그것이 그럼 서구가 따라갔던 서구가 했던 식으로 그러면 자본주의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도로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1920년대에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로 가면 우리도 결국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문화 심리적인 이유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문화 심리적인 이유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사실상 종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종교가 없고 그러면 뭐가 있냐? 철학만 있죠. 종교와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사후세계, 그러면 죽음 후의 세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 분야가 종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이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문화 심리 구조가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도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건 옳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 심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문화나 인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교 문화 관계가 있는 건데 경세치령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 익숙한 그런 철학이 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망이라는 이유, 자본주의의 위기, 그 다음에 문화 심리적인 원인, 네 번째는 경세치용의 그런 유교 문화로 인해서 중국이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하기 전에 이거 잠깐 볼까요? 그 앞에 좀 다음 거 볼까요? 지금 제가 그 중국 근현대사를 4개의 전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 서구한테 당했던 얘기, 두 번째는 일본한테 패배했던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국이 다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미국과 전쟁하면서 자기들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다시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또 서양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반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전쟁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반발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혹독한 시련과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유인밀에서 제가 써놨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을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중국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종교가 없는 나라. 그러면 오로지 철학만 있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철학의 대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유교에서 멈출까요? 자, 유교는 다시 말해서 내세보다는 현세. 지금 현세라는 게 지금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죠. 현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후의 세계까지 얘기하냐. 그렇게 하고 거절했죠.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사는데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런 중국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사실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내성 외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내성이냐면 내적으로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외적으로는 왕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내성 외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신을 단련하는 수련을 얘기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신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교가 지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성 분야보다는 외양 분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 분야,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신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교는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의 충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질서를 강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천인합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과 인간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권선징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를 잘못하면 뭐 재앙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교는 성선설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성악설이지만 성선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신유학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불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불교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성리학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문화인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구의 기독교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존의 지금 요새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신유학과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하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걸 현대 신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그거 내려보시고 불교 올려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철학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라든지 나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유교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내가 죽으면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또 죽으면 또 자식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내 객체는 살아있다. 그런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제 윤회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교 한번 보시죠. 도교는 역시 중국은 왜냐하면 지금 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사실 도교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에다도 복을 빌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바위에다도 빌고 그런 것들이 다 도교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인데요. 우선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일신이라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과거의 문화, 자기들의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침투다 이렇게 보고 혹은 심지어는 문화 파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국의 굉장히 긴 역사,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영합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관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덧붙여서 기독교가 이제 자기들의 식민지 확장에 정신적으로 기여를 한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제국주의하고 붙어서 자기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유일신에 편승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이걸로 통일되기보다는 모순과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제 요새 나타난 뭐 IS라든지 과거의 모든 제국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에는 결국은 기독교가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 가도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해봐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양육해라. 그래서 이게 삼자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천주교, 그 모든 로마에서 모든 지시가 있고 거기서 다 결합되어 있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끊어라. 특히 외세와의 관계에는 다 끊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중국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건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중국 사람들이 그거 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은 아까 그런 그 제국주의의 역사와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자기들이 왜 사회주의를 갖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것과 덧붙어서 이제 중화주의가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그 우월하다는 근거가 뭐냐? 유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그 오랑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게 동쪽에는 오랑캐, 동이, 서쪽에는 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쪽에는 남만이라고 해서 이것도 집단 묵을고 사는 그 오랑캐, 북쪽에는 북쪽이라고 이런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문화적으로 다 열등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모르고 도덕을 모르는 그런 문화 저열한 사람들이다 라고 깔봤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 힘이 세고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걸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서 당하고 아까 아펜전쟁에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들은 열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중국이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이 중국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신학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우선 기본적인 틀로 하고 그 다음에 서구의 어떤 좋은 점은 결합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대신유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보는, 우리가 서구를 보는 그런 인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에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열등한 게 아니라 열등한 면도 있고 우월한 면도 있으니까 그 열등한 면을 외국 거를 배워서 보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현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방화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우월한 면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은 연구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서구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좋은 점은 우리가 취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게 현대화 작업의 네 가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문화에 대한 주체의식과 자주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 네. 그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이해를 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서 그 사람들과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경제 한번 하시고. 오늘날 이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게 무슨 이유냐 한번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사회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분배, 평등, 그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계획 경제. 계획 경제라고 써있죠. 계획 경제.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그런 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분배 평등은 좋은데 전부 가난이 평등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두가 다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 사회주의가 우리가 수십 년간 했는데 결국은 못 살려고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게 등소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 그러고 과학 발달이 이런 것들이 미개하면 결국은 다시 제국주의한테 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부단히 펼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배를 하려면 시장에 물건이 많아야 분배가 가능하지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분배가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3억 인구인데 식량이 한 5억 사람들이 먹고 나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분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경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그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정계에서 3번이나 은퇴를 했지만 다시 등장을 하면서 중국을 오늘 중국으로 만든 그런 주역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 그렇다면 버린 거냐? 사회주의 그럼 안 할 거냐? 첫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가져가되 플러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식으로 가자. 그게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결국은 목표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초급 단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앞으로 한 100년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를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체제가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 그 체제였다면 이제는 개인이 사업을 해서 그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경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이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지금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면 이게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막히니까 결국은 과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과잉 생산이 되니까 결국은 공장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노동력이 돌아야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에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럼 뭔가 어쨌든 계속 시장을 돌아가게 해야 되고 생산을 하게 해야 되고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국가적인 절대절명에 아주 필요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게 그 1대1로라는 전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띠고요. 이거는 길인데, 예, 고속전철이 이제 400km, 500km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자기들이 습득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전국을 다 고속전철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앙아시아, 러시아, 뭐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예, 심지어는 뭐 중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는 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다 연결하겠다. 뭘로? 고속전철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우선 그 철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요.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또 이제 전기도 깔아야 되고, 가스도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력 그 교류가 있을 거고, 뭐 이건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벌써 말로만 한 게 아니라 AIIB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은행 벌써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입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이 전략에 편승을 하면 결국 북한까지 연결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도 갈 수 있는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필요성,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결론을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기본적으로 현세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반서방, 서방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짧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꼭 유일신으로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에 사랑이라는 정신이 있다. 너희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너희들을 다 용납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뭐 와서 만나자, 얘기하자, 같이 식사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사람들 뭔가 재미있는 게 있구나,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새로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 사람들과 접근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 방법이 유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자, 회의 중이고 그러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네. 유교 거기 종교 철학 그 유교에 예. 성선설이라는 게 뭐예요? 성선설. 아, 성선설은 저거잖아요. 응? 인간은 선하다. 선한 처음 선한 인간 선하다. 원래 선하다. 아, 인간 선하다.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 약하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그리고 여기 삼자 저거는 뭐요? 그 삼자교의 그 저기 자양. 아, 자양. 예. 이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와 그 기독교 양육이 허락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네. 그 기독교인이 중국 사람한테 다가가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근데 외국인이 다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체제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접근하면 자기 체제를 건드리는 자기 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색하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고 이런 가운데서 조금씩 자본주의 경제를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전기나 철강이나 가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또 원자재 이런 것이 부달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잖아요.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잉이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계속 수출을 했는데 수출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산 과잉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출路마련해야 돼요. 그게 이제 1대1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회주의에서 조금씩 경제적인 거나 이런 다른 지금 얘기한 그 원자재 그거에 대한 거나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나라에서 사람들의 그렇게 뭐랄까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종교의 어떤 변화 조짐이나 사회의 변화 조짐은 없나? 지금 그 제가 듣기에는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교회, 그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거의 교인들이 1억 명 이상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수치가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듣고 지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중국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예. 나라로 예. 지금 집계를 통계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현재 한국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겉으로 사회상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좀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 같은 거, 서양에 대한 반감이 조금 가면 갈수록 좀 완화되고 있는 편이죠. 예,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따르는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자기들에 대한 적대적 어떤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얘들이 종교를 이렇게 가지니까 좋은 점도 있구나 하는 걸 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 방언증인가? 거기에 종교를 쓰게 돼 있죠. 어디? 공안증이요? 방언증. 아, 강원증. 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네. 대부분 안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무교라고 쓰죠. 기독교인들이 안 쓰고 있어요. 또 네. 불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강원증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이 거기에는 자세하게 다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면 기독교가 나요. 할 수 없죠. 뭐. 불이익 아니 권리주고 불이익을 뭐. 당하면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은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 대신 또 종교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갖지 않은 자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전도하면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애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미션애들이 가긴 가도 네, 네. 이렇게 표현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죠. 예. 저기 내가 종교를 갖지 않을 이런 자유를 당신이 왜 자꾸만 침해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그 기성세대들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 종교적 차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고민하면서 얘기한 게 이 기독교가 당신 삶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 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유교나 공자나 석가나 예수님 우리 젊은 사람들 좀 한 성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유일신 특별하게 뭐 그 사람들을 이제 기성세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유일신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뭐 공자나 석가처럼 한 성인으로 보는가 그런 거는 일종의 지금 후자가 맞다고 성인으로 봐요. 보고 네, 성인으로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중국 사람들 종교관이 없다니까요. 좀 철학관만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종교 자유가 있음에도 왜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방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정서잖아요. 반서방 반기독교 정서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오늘 이 그 특강뿐만이 아니고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곽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접근하신 그 측면은 약간 학문적이고 사회 일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금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 사실 저희 그 국제교회의 성격을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측면,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른 선교 사역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상황을 또 이야기를 듣는 것도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특강을 계속 시리즈로 이어서 나가실 때 중국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는가 들어보시면 두 가지 이렇게 들어서 아주 균형된 어떤 시각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이거 하실 때 그거를 염두해서 그런 시각 마련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미션에 관해서는 우리 곽 집사님이 저희가 아니고 예, 예. 오늘은 일반적인 예. 중국의 그런 뭐 사회사회나 예. 개념 같은 서 교사님이 계시니까 또. 네. 예, 그러면 이상을 마치겠습니다.